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공부 5연공 기초영문법 10강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치사란 방향, 장소, 시간 등의 추가 정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추가 정보를 주는 단어들을 우리가 문장에서 수식어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식어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문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누가에 해당되는 주어 자리, 그리고 그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 알려주는 무엇하다라는 동사 자리, 그리고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꼭 필요한 보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까지 이와 같은 문장의 필수 자리를 뺀 나머지 자리를 우리가 수식어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식어 자리는 문장의 맨 뒤에만 위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수식어 자리라는 것이 필수 자리 외에 추가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어는 문장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문장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리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전치사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한 단어짜리 전치사가 있습니다. of, with, about, for, by. 자, 아래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의, 무엇과 함께, 무엇에 대해, 무엇을 위해, 무엇에 의해. 자, 그리고 이 전치사는요, 한 단어뿐만 아니라 두 단어 이상으로 합체가 되어 뭉쳐서 사용하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because of,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instead of, 무엇 대신에. in addition to,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이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들이 뭉쳐서 하나의 전치사를 이루는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것은요. 이 전치사라는 것의 의미를 보면 다 무엇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물결이에요. 이 물결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요. 의미가 아직 불완전하다, 의미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또 이 전치사는요. 절대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 어떠한 단어와 꼭 함께 쓰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명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대표적인 with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할 때 누구와 함께 라고 얘기하죠. 자, 예시로 살펴보면 with my friend 이렇게 문장을 써보면 나의 친구와 함께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명사로 구분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with의 물결 의미에 채워주는 단어는 바로 명사라고 볼 수 있고, 이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해석이 돼야 이 물결이 채워지면서 의미가 완전해진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라는 빈 공간이 없는 꽉 찬 완성된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전치사 뒤에 우리가 반드시 명사가 쓰여야 의미가 완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전치사의 의미가. 자, 그런데 이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 또한 명사와 역할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는 것을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칭 대명사는요. 주격, 목적격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인칭 대명사는 목적격을 사용한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 인칭 대명사의 예시로 그 친구가 만약에 여자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칭 대명사에서 여자 한 명을 칭하는 주격인 she와 그리고 목적격인 her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그러면은 그녀와 함께라는 표현을 할 때는 with she가 아니라 with her. 그래서 with she가 아니고 with her 이라는 표현으로 써줘야 우리가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전치사의 종류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at, on, in이 있고요. 제가 for이라는 전치사까지 추가해서 총 4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at이라는 전치사는 우리가 에라는 뜻을 가집니다. 전치사는 항상 뭐라 그랬죠? 빈칸, 비어있는 의미가 있어서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줄 명사와 함께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가 어떤 명사냐, 어떤 명사와 함께 쓰이냐에 따라서 at이라는 전치사를 써야 할지,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야 할지,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야 할지가 구분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온 at은요, 우리가 시각, 정확한 시간, 시점과 함께 쓰이는 표현인데요. 예시를 살펴보면 at 7am 이라는 표현으로 전치사 무엇무엇에 그 다음에 오전 7시라는 7am 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서 우리가 오전 7시에 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국어 해석과 영어의 이 어순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서로 반대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국어로 오전 7시에 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고 싶으면 라는 뜻에 해당되는 전치사를 먼저 써주고 그 빈 의미를 채워줄 명사를 그 다음에 써준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순서로 쓴다 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on을 살펴볼 건데요. 이 on은요, 요일과 날짜와 같은 하루에 해당되는 시간과 함께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요일 중에 하나인 Friday 라는 이 단어와 on Friday가 함께 쓰여서 금요일에 라는 단어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at을 사용한다면 at Friday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at은 특정한 정확한 시간과 함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at Friday라는 표현이 아닌 on Friday라는 표현을 써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월이나 연도, 계절과 함께 쓰이는 in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시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in을 사용한 시간 전치사 표현 한번 살펴볼까요? In January 라는 표현을 쓰면 1월이라는 월에 해당되는 January를 in과 함께 써야 우리가 1월에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에 on을 쓰거나 at을 쓰지는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or 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면 우리가 뒤에 어떤 길이, 시간의 길이인 기간과 함께 쓰여서 동안에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for 2 years 라는 2년에 해당되는 이 단어와 for이 함께 쓰였을 경우 2년 동안이라는 의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 이 4가지는 꼭 필히 알아두세요. 다음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자, 동일하게 at, on, in이 쓰였죠. 자, 여기서는요, 범위가 넓어진다라기보다 우리가 on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on은 위에라는 표현으로 어떤 표면상 위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우리가 위쪽을 향하고 있는 그 표면뿐만 아니라 벽 또한 그 벽이라는 표면 위에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on을 사용하여 on the wall 이라는 표현에 벽에 라는 의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만 나와 있어서 가늠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벽에 시계가 걸려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그 에라는 표현을 on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벽 또한 어떤 표면 위에 물체가 닿아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 위에 뭔가 접촉하고 닿아 있는 것을 on을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at과 in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at은요. 동일한 장소를 나타내긴 하지만 특정한 지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t the airport라는 표현을 써서 공항에서라고 얘기할 건데 이 공항이 뭐 김포공항인지 뭐 인천공항인지 여기에는 알 수가 없죠. 단어가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김포나 인천이라는. 하지만 at the airport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내가 가리키는 그 특정한 지점의 그 공항을 얘기하는 거야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과 비교해서 보면요. in은요. 특정한 지점이라기보다 공간 내부의 안에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예시로 in my room 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나의 방 안에, 내 방에, 내 방 안에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at과 in이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이미지로 기억하면 조금 더 편하게 외울 수 있는데요. in은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at은 뭐 여러 개, 예를 들어 뭐 지도상에 여러 개의 공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라는 특정한 지점을 가리킬 때 내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 지도상에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 특정한 지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at을 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near 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꽤 자주 쓰는데요. 자, near이라는 건 어디 근처에 혹은 어디 가까이에 라는 표현으로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장소와 관련된 명사를 사용하여 어느 장소 근처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시로 제가 near here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here는 여기라는 명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near here 했을 때는 여기 근처에 혹은 이 말은 즉 이 근처에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방향 전치사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방향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하는 전치사가 to입니다. 자, to는요, 어떤 목적지로 가는, 도착 지점으로 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어디로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to와 함께 쓰이는 동사가 go가 있죠? 그래서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은 학교로 가다 라는 표현으로 이 to는 방향을 나타내고 그 뒤에 명사가 목적지, 즉 도착 지점이 나와서 학교에 라는 표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도착 지점 대신에 어떤 대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to와 함께 쓰이기도 하는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자, from은요, 우리가 보통 출신을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Where are you from? 혹은 I am from, 나는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해서 I am from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from 다음에는요, 출발지나 출처를 나타내서 우리가 그 장소에서 혹은 그 장소에서부터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from South Korea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다음 혹은 에서라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온이라는 출처를 밝히는 의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I am from South Korea 라고 하면은 나는 한국에서 왔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through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through 해서 마지막에 GH는 발음을 하지 않는 through라고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through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rive through라고 해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이 브랜드의
drive through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뭐 DT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차로 통과해서 지나가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through 다음에는 어디를 통과하여 해서 그 통과한 지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예시로 살펴보면 through the window라는 표현을 써서 창문이라는 명사와 함께 이 창문을 통하여, 창문을 통해서 라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전치사 out of가 있는데요. out of는 어디 밖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 어느 지점에 바뀐지 이 지점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이는데요. 자, 예시를 살펴보면 out of town 이라는 표현으로 town은 시내나 도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내 밖으로 혹은 도시를 벗어난 이라는 의미를 완성할 수 있죠. 우리가 out of town 이라는 표현은요. 지금 외출 중이다, 어디 나가 있다, 출장 중이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전치사는요. 자동사와 짝꿍을 이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자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일형식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일형식 문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누가에 해당되는 주어와 그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자리. 자, 근데 이 동사 자리에 자동사가 위치해서 동사 혼자만으로 의미를 충분히 완성할 수 있었죠. 예를 들면 I work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합니다. 저 일해요 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두 단어만으로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실제 회화에서 혹은 우리가 실제 대화 속에서는 주어와 동사만 활용한 문장의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더 추가하고 더 추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수식어와 종종 함께 쓰이는데요. 자, 그럼 이 자동사와 수식어 어떤 짝꿍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listen to가 나와 있는데요. listen은 듣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음악을 듣다라는 표현을 할 때 듣다라는 listen과 바로 music이라는 음악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listen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수식어 역할을 하는 전치사 없이는 내용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isten과 짝꿍을 이루어 무엇을에 해당되는 표현을 받을 수 있는 to를 꼭 써주어야 음악을 듣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I listen to music 해서 to와 listen을 함께 써줘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자동사와 전치사의 짝꿍인 talk about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다 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을 때는요. talk이라는 말하다 뒤에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써주어야 그 뒤에 주제에 해당되는 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alk about the class 라고 하면은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다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look at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보다 라는 표현을 만들 때는요. 우리가 보다 라는 look 뒤에 at이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써야만 무엇을 보다, 어떠한 대상을 보다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at이 아까 특정한 지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타동사인 see와의 차이점은 look at은 어떤 특정한 지점, 조금 더 작은 범위, 특정한 범위를 본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see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see라는 타동사와는 다르게 look이라는 것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고 있는 대상을 써주려면 수식어에 해당되는 전치사 at과 명사를 함께 써줘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deal wi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deal은요, 다루다 혹은 처리하다 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동사가 혼자서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자동사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처리하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우리가 함께 라는 뜻을 가진 with를 사용해서 무엇을 해당되는 의미를 가져 deal with를 함께 쓰면 어떠한 것을 처리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해야 할 대상은 그
그 다음 with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자리에 써주면 어떠한 것을 처리하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전치사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장은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문장으로 we can deal 라고 해서 조동사와 동사 원형 해결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he problem 이라는 문제라는 명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deal 이라는 동사는 자동사로 뒤에 바로 목적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식어가 위치해야 했기 때문에 명사와 함께 쓸 수 있는 전치사를 넣어 주어야 뒤에 나와 있는 problem이라는 대상, 명사를 쓸 수 있었죠. 그래서 deal과 짝꿍을 이루었던 전치사 with를 넣어서 we can deal with the problem 이라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늘 배운 전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